또 그런 지역구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 다만 종로로 살림집은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종로를 뭐 언론에서 저를 이제 나오기 예, 전부터 예. 많이 거론을 했는데 예. 제가 뭐 거기가 뭐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대응할 생각이 없고요. 네네. 다만 이 제1야당의 대표가 예. 최근에 이제 하는 거를 보면 저분은 공안검사 시절 인식에서 한 걸음도 안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강해서 예예. 그건 이제 짚어두고 싶었어요. 예. 종로로 출마하겠다는 건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의사 표명인데요. 물론 그럼요. 출마를 본인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니죠. 이사를 했다는 것은 이제 출마하겠다는 얘기고요. 당에서 공천해줘야 가는 거 아닙니까? 공천에 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네. 지금 사실 그 지역에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장들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정세균 의장은 더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이제 그 부분만 정리되면 공천은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렇게 종로 출마 의향서를 밝히면서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의장이 만약에 정계 은퇴를 하면 사실은 정세균 의장이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둘이 뭐 조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지역구인데 남이 와서 뭐 내가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런 일은 조용히 물밑에서 조율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민주당의 공천 원칙이 현역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경선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이해찬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그렇죠. 있죠. 임종석 실장이 지난 20대 총선 은평에서 강병원 의원한테 경선에 졌어요. 네. 그래서 경선도 또 뚫어야 됩니다. 어제 대전 찾아서 민생 투어하는데요. 정치 초년병이 사회 초년병을 만나는 자리라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밖에는 뭐 좀 항의하는 젊은이들도 와 있고 시민단체 같은데. 내가 여러분 흑수저로 보입니까? 금수저로 보입니까? 뭐로 보여요? 솔직히 얼굴은 솔직하게. 금수저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환경보다 더 큰 힘은 본인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과 정치인문 동기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카페 또 바깥쪽에서는 입장문을 전달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또 와 있죠. 대전 종교계 시민단체 사람들이군요. 네. 대화가 끝나고 이제 나가려는데 약간의 몸싸움도 있고요. 입장문 전달하겠다.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고요. 네. 우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이걸 직접 전달하려고 이거 한 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입장문이 결국 전달은 안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34% 정도였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0%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의당 지지율도 2%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격차가 갑자기 많이 벌어진 걸 가지고도 또 지난주에는 한 3%, 4% 차이가 났는데 4%포인트. 일주일 사이에 13%나 13%포인트나 차이가 나서 이것도 논란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늘상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때 뭐 좌파 독재, 오만과 독선. 근데 그동안 한 일주일 정도 넘게 이렇게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오만과 독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뭐 달창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이거 좀 너무 심하네, 좀 혼내줘야 되겠네 이런 정서가 흘렀다고 봐요. 그래서 지지율은 상당히 지금 벌어진 상태. 그런데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 뭐 특별히 문제가 뭐 논란이 됐던 건 그 발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것 네네. 때문에 저렇게 지지율이 10%포인트나 이제 그것도 있고요. 네. 황교안 대표하고 주호영 의원인가요? 네. 그 청소차 불법적으로 탑승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탑뉴스는 아니더라도 잔잔하게 사람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너무나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무슨 변수가 있었냐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네.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 그거 다 좀
딴 조사는 벌어져 있는데 이 조사는 좀 문제가 있다. 리얼미터 이야기하면서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보여드린 게 벌어져- 공교롭게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입니다. 예, 네. 오비락처럼 그렇게 벌어졌는데 네. 여론조사를 믿어도 되나 이제 이런 회의감이 좀 들죠. 볼발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가볍게 이거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치 혼수꾼은 누구냐? 진정한. 앞서 잠깐 광주 시민들은 황교안 대표하면 침묵 시위한다고 정청래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이야기한 게 또 논란이 됐었고요. 홍준표 대표는 자꾸 이거 이야기하시고 싶은 게 맞나 봐요. 네, 저건 이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거죠. 네. 임종석 전 실장을 겨냥하지 않고 두 사람의 논쟁에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고요. 전혜옥 전 의원도 정말 나경원 대표를 애써 지키려는 모습입니다. 자, 정치 혼수꾼 누구라고 보세요? 그래도 제일 두드러진 거는 역시 유시민 이사장인데요. 네.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옛날에 노무현 정치적 경호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문재인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주 활발하게 아주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바로 정치적 훈수 중에서도 네. 참 무게가 좀 있는 거죠. 네. 저는 메신저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네. 메시지로서는 가장 적합했다. 홍준표 전 대표. 네. 50 검사 시절의 그런 시각을 버려야 된다. 네. 가장 적합한 훈수죠.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 편을 드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도원,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